요번에 조금 또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요 여가수 파이터 1위를 뽑으려고요. 여가수 파이터? 네. 쌈. 나왔습니다. 팻킴 최고의 선배님이시죠. 네, 이 패티김 선배님은요, 가요계의 전설 그 자체라고 불리는 그렇죠. 가수신데요. 1938년에 태어나 1959년 미 8군 부대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요. 최초로 국내 리사이틀 개최, 개인 이름을 내건 TV쇼도 진행하셨고요. 미국 카네기홀과 호주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한 가수라고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패티김 씨가요 별명이 쌈딱. 아, 근데 그래요?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가수 조영남 씨가 실제로 쌈딱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TV에서 봤던 패티김 선배님 이미지는 좀 우아한 그런 분위기에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 왜 쌈딱이라고 불리게 되신 거죠? 패티김 씨가 어렸을 때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뭔가 어릴 때는 고분고분한 편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녀의 쌈딱 본능이 깨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아나운서가 되려고 그랬는데 시력이 나빠서 프롬프터를 잘 못 읽어가지고 낙방을 하고 난 뭐 해야지 하고 명동을 가다가 우연히 오빠 친구인 곽준용 씨, 이 기타리스트를 만나게 됐는데 그 소개로 미 8군 오디션을 보게 돼요. 사실 뭐 패티김 씨뿐 아니라 그때 또 많았습니다. 가수 현미 씨가 미 8군 출신이시고 또 신중현 씨, 조용필 씨, 또 펄 시스터즈, 거기다 윤복희 씨. 다 미8군 출신의 그런 분들인데 본인이 어렸을 때 노래 잘했기 때문에 몰래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엄격하니까 집안 반대. 분위기가 그렇죠. 노래를 배우러 이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큰 오빠한테 딱 걸린 거예요. 아빠보다 무서운 큰 오빠. 그렇죠. 큰 오빠가 내린 결단이 뭐였을까요? 시집가라. 정답, 시집가라. 그래서 빵집에서 맞선을 보게 되는데 패티김 씨가 택한 방법도 뭐냐면 저 화장실 좀 그대로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큰오빠도 포기를 하고 이 패티김의 가수의 꿈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오빠가 이제 허락한 이후부터는 이제 미8군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위문 공연 가보셨나요? 아, 네, 가봤죠. 요즘에는 이제 부사관 분들이랑 장교분들이 자제를 시키니까 그런데 이때는 자제가 되겠습니까? 네, 미군들이 이제 난리 소란을 피우는 거를 광군의 도가니지. 손 와. 한번 잡아보려고 당연히 그랬을 텐데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근데 패티김 씨는 조용히 안 하면 나 노래 안 하겠다. 아 그래요?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욕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었대요. 또. 한국인인데 영어로 욕을 하니까 저렇게 우아하게. 멋있게 했겠죠 뭐. The day that we wed, you blessed us and said, may heaven bestow you grace. There in that holy place, we shared our first embrace. Our cottage was more. 이게 사람들이 이거 저도 옛날에 그랬고 다 저 정도 나이대의 가수분들이면 다 트로트 부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60년대에 도시에서는 팝을 들어요. 그리고 한국 가수들도 팝으로 시작하는 가수들이 되게 많은데 미 8군에서 이제 무대를 쓰셨던 분들은 락도 하고 뭐 팝도 하고 다 부를 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미8군에서 완전 어깨가 이만큼 올라왔던 패티김의 자존심이 제대로 구겨지고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일본 활동 후에 결국 미국 본토에 진출을 해요.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면 이제 성공이다. 다들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라스베거스 호텔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이 공연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다는 대신 뭐 하품도 하고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가수가 오더라도 노래를 일단 잘하니까 다 귀를 기울일 법도 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패티김 씨도 완전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 패티김 씨의 노래를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여기 있는데 저 앞에서 부르셨어요. 패티김의 대한민국 스타로 만들어준 노래거든요. 근데 정작 패티김 씨 때문에 못 나올 뻔했습니다. 패티김 씨가 이 노래를 녹음하기가 싫었대요. 싫어하면서 도망까지 다녔다고 해요. 왜?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박춘석 작곡가가 겨우겨우 부탁해가지고 진짜 하기 싫은 노래를 억지로 녹음하고 갔는데 그때는 이제 패티김 씨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아까 공연하면서 완전히 이제 자존심 다 망가지고 자존감 막 무너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박났다, 초우가. 근데 이게 그냥 내 기 살려주려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던 중에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패티김 보려고 공항에 기자고 팬들이고 막 몰려드니까 아 진짜 대박났구나. 이때 실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패티김이지 스타드에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아끼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패티기 왕따설. 패티김 씨가 어느 날 이제 저 동료 가수들끼리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야, 니들 패티가 공연할 때 찬조 출연하지 마. 그래서 그걸 듣고 패티김 씨가 엉엉 울었다는 거거든요. 공연할 거나 출연하면 대기실 있잖아요. 그럼 대기실에 말을 안 시킨대요, 패티김한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그 대기실에 먹을 거 같은 거 싸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패티김 씨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먹는다는 거예요. 제일 치사하죠. 제일 치사하죠. 근데 왜 동료 가수들이 왜 이렇게 따돌렸을까요, 패티김 씨? 워낙 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실력이. 맞습니다. 너무 잘나서. 네. 이게 방송사도 그렇고 뭐 신문사, 잡지사, 뭐 인터뷰 요청부터 해가지고 출연 요청 다 패티김 씨한테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왕따를 시키거나 따돌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시각 매체인 TV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음악도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패티김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고 젊은 남자 PD들은 전부 패티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TV 방송은 패티김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패티김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티김의 위대함은 그냥 단순히 비주얼형 가수로 끝나지 않고 그런 완성도 높은 걸작들을 지속적으로 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지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시기가 맞았구나. 패티김의 패션은 럭셔리 끝판왕이었습니다. 패티김은 땅을 밟았던 신발은 절대 무대에서 다시 신지 않았대요. 딱 무대용만 있었구나. 그렇죠. 이 패티김이 어느 정도로 화려한 의상을 좋아했느냐. 이야, 저거 봐라, 저거. 네, 막 나오죠. 근데 저게 얼마일지 상상이 됐어요. 저게 1970년대인데 이 무대에서 입었던 드레스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인데 와. 이 패티김은 이 드레스를 직접 구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상이 무대의 절반이다. 근데 패션뿐만 아니라 무대에서도 이제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TV 이제 쇼 촬영하러 왔어요, 녹화하러. 그런데 무대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무대가 배경이 뭐 청포도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야, 내 노래랑 안 맞는데? 그거 엎어. 그래서 막 PD하고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데 근데 이건 갑질인가? 예술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거 별로야. 바꿀까요? 아니. 참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랬는데 만약에 이거 바꿔, 나 조명 안 바꾸면 나 방송 안 해 라고 하면 갑질이겠죠. 근데 이 패티김에서 방송계에 또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제 출연 섭외가 들어오면 출연료를 높게 불렀다고요. 10,000원 이래 들어오면 막 2배, 3배,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부른 건데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당연히 그죠, 안 하겠다는 얘기고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평판이 점점 더 좋아졌다 그래요. 왜 그랬냐? 그렇게 비싼 출연료를 불러가지고 받은 돈에 자기의 돈을 엎어서 마음에 안 드는 무대는 자기가 바꿔버리고. 자기 돈으로, 야, 그거 괜찮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출연료 뭐 많이 받는다고 말 많았는데 결국은 이거 내 이름값이었다. 의상하고 무대에 돈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모은 돈은 없다. 진짜 아티스트. 우리 어떻게든 간에 무대 세트 다 줄이고 내 출연 다 줄이고 어떻게든 간에 내 출연료를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생각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근데
이번에 뭐 최초로서 무대도 많죠. 네, 이 무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공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연. 그게 1989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카네기 홀에서 했었던 공연. 또 하나 최초가 있는 게 이제 자기 무대 공연하는데 밴드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와. 원래 보통 미8군 무대 서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7인에서 9인 정도 캄보 밴드가 이렇게 하거든요. 카네기 홀에서 풀 오케스트라로. 근데 그러면 오케스트라 분들이랑 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대중가수잖아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연습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연습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러니까 깜빡이지 않습니까? 50대 1로 딱. 설마요. 주먹질은까지는 안 했겠지만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뉴욕에 갔을 때 그때 패티김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악보대로 하는 거니까 다 그냥 대충 맞추면 되는데 그게 자기 노래에 안 맞는다고 그 지휘자하고 싸우더라니까. 아이고야. 악단들이 다 일어나서 퇴장할 정도로 영어로 싸우는데 와 놀랍더라고. 철저한 거지 자기가 하는 일에. 그리고 의외의 패티김이 띨띨해. 패티김이 띨띨해. 야, 이게 김희갑 씨를 찾아갔어 평창동. 그리고 나와서 차를 탔는데 양인자 씨 유명한 여자인데 뭐라고? 그 부인 양인자 씨요. 어떡하니 영남아. 왜요? 난 만나자마자부터 전향자 씨라고. 어떤 기억이 나냐면 한국 바리톤이 저 조상현다. 시험이 없었어. 그 다음에 김동규라고 바리톤이잖아. 저 김동규입니다. 그러니까 패티김. 그래서 시험을 기르셨네. 저는 김동규 수염 있는 바리톤이다.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수염은 지금 수염 밀리니까 참 깨끗하다. 의외시다. 인간미라고 해야 할지. 그런데 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열심히 노래만 불렀던 패티김에게 이상한 소문이 또 하나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중국적 논란이 터지게 된 건데요. 미국에서 용돈 떨어지니까 한국에 돈 벌러 나왔다. 아하. 결국 패티김은요, 한 언론을 통해 제대로 해명을 하게 되는데요. 안티팬들 향해서요, 주민번호를 직접 읽어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이 주민번호 퍼포먼스로요, 단숨에 논란을 종식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알고 보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게 혹시 어떤 사진인지 기억나시나요? 알아. 간단하게 LA 폭동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흑인들 사회에서 한번 큰 문제가 됐었던 로드니 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경찰이 이제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을 과속했다는 이유로 두드러 팬 거죠. 근데 갑자기 이게 왜 한인이랑 연결이 되냐면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두순자 사건이라고 한인 상점을 운영하시는 한인 여성분이 흑인 아이가 물건을 훔치는 줄 알고 총으로 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분노의 화살이 한인을 향했던 거죠. 그래서 LA에 있는 한인타운이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가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한번 돼서 이때가 이제 한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LA에서. 근데 이때 이제 패티김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인들을 좀 도와주자, 자선 공연을 하자. 와. 근데 자선 공연이 그냥 자선 공연이 아니라 본인 노래에 경매를 붙입니다. 노래 경매를? 네. 노래 한 곡 듣고 싶어요? 얼마? 얼마? 그럼 이제 사람들이 $1,000, 뭐 $2,000 뭐 이렇게 외치는 거죠. 워런 버핏과 식사 팔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이고 난 다음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나랑 사진 찍고 싶으세요? 그럼 $30, $20. 이렇게 해서 이거 또 모은 돈을 LA 폭동 때 이제 좀 재산을 잃으셨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기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노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뭐 화려한 디바라는 이런 수식어보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디바가 되고 싶다. 네.